요구사항 맵 기반의 지속적인 검증 가능한 요구사항 관리 체계 구축에서 인수 테스트 교육 시작하고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구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발자 단위의 단위 테스트가 있고, 이것은 지금 스펙트라에서 가장 지금 잘 하고 계신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품질을 측정하고 계시죠. 좀 이제 큰 단위로 보면 통합 테스트라고 해서 어떤 컴포넌트 단위의 통합된 단위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서브 시스템 간의 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시스템 아키텍처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 주로 뭐 비기닝 테스트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안보코어 테스트, 뭐 처리량 테스트, 뭐 성능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인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수 테스트는 현재 스펙트라도 알파 베타 테스트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실제 인수 테스트는 개발된 시스템이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를 사용자 입장에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사용자 입장이라는 게 사실 이게 식별이 처음에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예전의 테스트 자료들을 보면, 스펙트라의 사례를 보면 알파 베타 테스트에서 이 사용자의 입장, 리퀘어먼트에 대한 완전한 어떤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떤 여러 사람들에 대한 테스트를 뭐 그 알파 베타로 단계를 나눠서 테스트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수 테스트는 정확하게 포지션을 V 모델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구사항과 매핑이 되는 요구사항대로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게 인수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기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수 테스트에서 테스트하는 항목은 사용성, 성능, 또 시스템의 모든 측면이 고객의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인수 테스트를 실행할 때는 예전에 시스템 테스트에서 했던 것까지 다 고객이 요청했던 것들은 몽땅 다 인수 테스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만들었던 어떤 그 테스트 케이스나 그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테스트해서 최종적으로 인도 상태를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인수 테스트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수 테스트에 대한 개념이 많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좀 그림이 좀 복잡하죠. 그 애자일 테스팅이라는 책에 나온 이제 그림을 발췌한 건데요. 어떤 테스트를 갖다가 이 4분면에 한번 배치를 해본 거예요. 배치를 해보면 이 Y축은 밑에는 기술 중심, 개발자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위로 갈수록 비즈니스 중심, 사용자 중심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X축으로 보면 개발팀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 오른쪽으로 가면 최종적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테스트로 이렇게 그 4분면에다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익숙한 테스트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단위 테스트. 단위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일까요? 이 4분면에 이 좌표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단위 테스트는 기술 중심이고 개발팀을 지원하는 포지션이죠. 지금 이 파랗게 표시한 것들은 현재 그 스펙트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표시한 거예요. 성능 부하 테스팅은 어디로 갈까요? 기술 중심이고 제품의 최종적인 성능을 보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탐색적 테스트. 지금 사실 인수 테스트라고 하고 계신 게 거의 이제 탐색적 테스트에 좀 가깝죠.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요구사항에서 도출된 것들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것들이 경험을 갖고 그냥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탐색적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또 인수 테스트의 알파 베타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쪽 그 3, 4분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 비즈니스 중심의 관점을 갖고 제품을 최종 평가하는 게 이쪽이시죠.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게 여기들은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잘하고 계신 것도 있고 뭐 다 하여간 하고 계시죠. 이 빨갛게 보이는 쪽이 실제로 그 스펙트라에서 약간 빈 영역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요 2, 4분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비즈니스 중심의 관점을 갖고 있으면서 개발팀을 지원하는, 그것을 지금 저희가 포커스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전통적인 개념의 인수 테스트는 이 3, 4분면에 해당이 돼요. 3, 4분면에 해당이 돼서 주로 수작업을 많이 하고 제품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평가하고 그때 사용자의 관점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최근의 인수 테스트는 개발 시에 계속 개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자동화를 시키면서. 예전에는 이제 수작업 영역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인수 테스트 비즈니스 중심이면서 팀을 지원하는 역할이면서 자동화를 시켜서 기능 테스트, 사례 테스트, 스토리 테스트, 프로토타입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광의의 인수 테스트로 봐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보는 쪽은 지금 이쪽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토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고객 중심의 사용자 테스트인데, 고객이 원하는 외부적 품질 특성을 검증하고 고객이 작성한 사용자 스토리로부터 도출이 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로 계속 지금 이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고요. 기능 수준에서 실행을 해서 비즈니스 만족 조건을 확인하고 비즈니스 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이 돼야 돼요. 또 잦은 실행으로 팀 내에 빠른 피드백을 전달해서 개발이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캐치하고 그것들을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돼요. 예전하고 많이 다르지 않나요? 인수 테스트는 예전에 보면 다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고객한테 인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고객이 한 번 보는 게 인수 테스트의 개념이거든요. 아까도 전에 V모델을 보면 V모델상에서 V모델이 이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개발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하는 게 인수 테스트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인수 테스트나 요번에 저희가 약간 포커싱을 갖고 있는 쪽은 자동화되고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인수 테스트예요. 그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계속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또 익숙한 어떤 단위 테스트를 보시면, 단위 테스트를 실행하는 이제 개념들을 어떤 개념적인 면으로 보면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테스트 주도형으로 개발을 하는 관념을, 단위 테스트를 언제 작성을 하세요? 사람마다 예. 개별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요. 예. 테스트 케이스부터 작성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 구현하고 테스트 케이스. 예. 본래 이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 그러면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어떤 개발의 목표로 잡아놓고 그 테스트가 통과할 수 있는 만큼을 작성해서 그 테스트가 통과를 하면 개발을 완료하는 게 테스트 드리븐 개발 방법이고요. 단위 테스트를 이제 나중에 작성한다고 하면 그건 이제 주로 검증의 입장인 거죠. 개발에 활용하는 팀을 지원하는 이런 쪽은 사실 좀 약간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개발을 단위 테스트를 개발의 목표로 잡고 테스트 드리븐 개발을 하는 방법은 현재 애자일 개발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어떤 개발 방법으로 실천법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여기는 뭐 X 유닛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자바 쪽에 J 유닛도 있고 뭐 C 유닛도 있고 이러한 단위 테스트를 사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고,
이쪽 테스트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 기술자 중심의 테스트, 또 코드 내부의 품질을 측정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 코드 내부의 품질이 아무리 좋고 강건하다고 해도 이 사용자의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측정하고 계신 라인 커버리지가 사용자의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검증할 수 있는 측면은 아주 희박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강화하실 부분은 비즈니스 중심의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팀이 개발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인수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자일 테스트의 경향이나 애자일 쪽에서 가장 발전하는 분야는 이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얼마나 개발에 잘 활용하느냐가 현대 그 개발 방법론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앞에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억셉턴스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예요. 이쪽에 지금 그려놓은 게 개발자 위주의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프로세스를 그려놓은 거고, 이쪽이 현대적인 억셉턴스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프로세스를 그린 거예요. 한번 쫓아가 보면 테스트 드리븐은 일단은 개발의 목표로서 테스트를 작성해 놓고 그거에 맞는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작이 되면 테스트를 먼저 작성을 해요.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테스트를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죠. 당연히 실패해요. 그러면 이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 코딩을 조금씩 해요. 조금씩 해서 다시 돌려요. 또 페일 나겠죠.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돌려요. 성공을 하면 그 해당 모듈이 다 짜진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서 다시 테스트를 목표로서의 테스트를 하나를 등록을 해요. 다시 그걸 테스트하면서 성공할 때까지 짜는 게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현재는 이건 개발자만의 활동이에요. 이거를 개발자 관점을 비즈니스 관점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보시자고요. 이쪽부터 보시면 되는데 인수 테스트를 먼저 하나 써요. 인수 테스트를 하나 쓰면 뭐 어떤 걸 할까요? 뭐 고객의 리드 관리를 한다. 뭐 이런 거로 한번 해보죠. 테스트를 써요. 테스트를 자동화해서 돌려요. 어떻게 될까요? 페일 나죠. 구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목표로만 하나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작은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드는 건 이제 개발자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개발자로 넘어가죠. 여기서부터는 테스트 드리븐을 했던 거랑 동일해요. 개발자가 받아서 이 요구사항을 잘게 부숴서 개발의 테스트로 단위 테스트를 짜요. 단위 테스트를 해놓고 런을 시키면 이것도 실패하겠죠. 그럼 그만큼을 코딩을 해요. 자기 모듈이 완성될 때까지 반복해요. 하나의 모듈이 완성이 되고 완성됐다고 뭐 PO한테 연락을 하겠죠. PO가 그럼 인수 테스트를 또 돌려요. 그럼 결과는 뭐가 될까요? 또 페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러 개발자한테 분배를 해서 이러한 모듈들이 반복적으로 해서 생산이 되고, 이쪽은 그러면은 그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개발의 목표로 인수 테스트가 계속 반복적으로 큰 인수 테스트 바퀴가 돌아가고 작은 단위 테스트 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실습하셨듯이
사용자 스토리를 기술하고 그거를 그냥 개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용자 스토리를 작성하고 뒷면에 인스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셨어요. 그거를 자동화까지 연결해 놓은 단계까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동화되면 나중에 내가 개발한 것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느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스테스트 케이스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개념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뭔가를 하고 검증을 받는 거를 테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 중심의 개발 방법론들은 목표로서의 테스트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만큼 개발을 하는 게 목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냥 개발자 관점만을 개발해서 하지만 지금은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자의 리퀘어먼트와 개발의 의도가 한꺼번에 다 자동화돼서 돌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인스테스트 활용 기법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가장 애자일이나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쪽에서 핫한 책이 하나 좀 있었는데 예제를 활용한 명세라는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저도 이와 관련된 논문을 썼었는데 이 기법이 아까 그 인스테스트의 개념과 상당히 맞닿아 있어서 제가 이걸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적인 요구사항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상적인 요구사항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어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테스트가 가능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요구사항이 많이 이게 스테이블한 걸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요구사항은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요. 실제로 SI 프로젝트를 나가시면 더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한 번도 스테이블해 본 적은 없어요. 항상 요구사항은 변해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초반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테스트 가능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쉬운 형태여야 돼요. 그리고 요구사항은 적절한 시기에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나와야 돼요. 개발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튀어나오고 하면 그건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겠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을 다 충족시키면 올바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문서라고 규정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서를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제 이 저자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유저 스토리를 쓸 때 여기다가 예제를 통해서 보통 어떤 그 리드 관리를 한다. 그럼 굉장히 좀 사실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 리드 관리하는 게 뭐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를 사용자 스토리에 적어요. 그리고 이 유저 스토리로부터 테스트를 추출해내요. 그래서 유저 스토리가 테스트가 돼요. 그리고 피처 지금 어떤 그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여러 가지 이제 단위들을 뽑아놨는데 이 테스트가 이 피처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해요. 또 사용자 스토리가 모여서 또 어떤 피처라는 걸 이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의 어떤 구도를 만들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게 예제를 활용한 명세가 되겠습니다. 밑에를 한번 읽어보죠. 많이 졸리시죠? 네, 여기부터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여기를. 네, 한번 읽어보시죠. 목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올바른 공학적 방법을 적용해도 올바른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짧은 주기 내 올바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예제를 통한 실행 가능한 명세 인스테스트를 활용하는 인스테스트 주도 애자일 실천법이다. 예. 일단 현대 개발에서 과거에 이제 폭포수 모델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때는 유지 케이스 명세를 아주 상세하게 적으면 내가 목표를 처음부터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폭포수 모델에서도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가 폭포수처럼 밑으로 떨어지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역류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개발해서 혹시 PD 분이 계시면 그런 적이 스펙트라나에서는 있었나요? 있었나 본데. 있으셨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없죠. 그걸 많은 상황들을 무시했을 뿐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공학적인 방법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거에 더 포커스를 많이 뒀었어요. 근데 이제는 의심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목표를 니네가 과연 알고 있냐라는 걸로 자꾸 다시 물어봐요. 목표를 그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런 변화하는 목표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면 아무리 고도의 공학적인 방법을 공장처럼 만들어도 결국에 나오는 제품은 사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그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회가 예전처럼 어떤 반세기 10년을 주기로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한 달 단위로도 제품의 어떤 많은 제품들이 큰 호평을 받았다가 사라지고 하는 제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짧은 주기 내에 고객이 원하는 올바른 제품을 만드는 데 모든 개발 프로세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언제 사용자 요구사항 따로 정교하게 만들고 언제 테스트 따로 만들고 이걸 피처로 합쳐갖고 이런 걸 하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문서가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거의 한 문서처럼 리빙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이 전체를 하나의 상호 보완하는 문서로 보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보면 그 지라에다가 사용자 스토리를 담고 거기다가 또 어느 정도의 그 예제와 또 테스트를 담고 그걸 또 자동화 시스템과 연결하는 계속 연결하는 그런 고리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메비우스의 띠죠. 앞면은 리콰이어먼트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테스트예요. 리콰이어먼트와 테스트를 과거에는 양 끝단의 대칭점으로 봤지만 현대의 개발은 리콰이어먼트와 테스트를 동전의 양면보다도 훨씬 거의 한 면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연결된 걸로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예전에 스펙트라에서 했던 테스트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정교하게 했어도 이런 고객의 요구사항과의 상호 작용이 없으면 그 테스트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예제를 활용한 명세, 이건 고유명사예요. 예제를 활용한 명세라는 거는 이제 고유명사인데, 근데 예제라는 거를 좀 부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다른 건 모르셔도 인수 테스트는 목적이 뭐라고 써 있죠? 의사소통이에요. 이상하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테스트가
검증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언어로 보는 거거든요. 언어로. 네, 한번 쫓아가 볼게요. 일단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요. 이 예제를 활용한 명세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일단 보시면 비즈니스 목표는 그때 컨선이 누구한테 있으셨죠? 네, 제품 전략도 있었고 사장님도 있고 고객 쪽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비즈니스 목표를 일단 뭐 어떤 형식이든지 적겠죠. 거기서 목표와 범위를 도출해서 이번엔 우린 요만큼 개발하자는 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용자 스토리를 일단 써요. 아까 같이 뭐 리드 관리를 하자, 리드 관리가 가능하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거를 근데 사용자 스토리만 갖고는 부족해요. 리드가 저번에도 하실 때 얘기가 됐겠지만 사용자 스토리를 한 줄, 두 줄 써놓으면 이거 뭐야? 라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촉진하는 면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보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거기다 예제를 써요. 리드 관리란 말이야. 리드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게 리드 관리야. 그거를 케이스로 쓰는 거예요. 케이스로. 그게 예제.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예제거든요. 그 예제를 그냥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홀팀, 디벨로퍼, 테스터,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널리스트가 같이 이거를 작성을 해요.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보면 사용자 테스트를 조를 짜서 이 세 사람의 관점이 이 사용자 스토리에 다 들어오는지 테스트 가능한지 팀을 짜서 실습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예제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정제를 해야 돼요. 그럼 주요 예제 키가 될 이그젬플들을 뽑아서 최종 명세를 뽑아요. 그럼 최종 명세는 뭐가 되겠어요? 저희가 하는 걸로 하면 유저 스토리인데 거기에 예제가 들어가 있는 유저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여기서 이제 테스트 가능하냐도 계속 검증을 했겠죠. 명세가 그대로 테스트가 될 수 있게 자동화를 시켜요. 자동화를 시키면 이건 결국에는 실행 가능한 명세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자동화돼서 실행 가능한 명세가 됐기 때문에 이건 아무 때나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V모델의 맨 끝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주 검증하는 게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엔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큐멘트는 테스트를 먼저 작성해 놔도 일정 시점이 되면 활용도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고객에게 인수하기 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자주 계속 검증을 하면서 리빙 도큐멘테이션이라는 속성을 갖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이건 요구사항이자 테스트이며 요구사항인 문서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를 보시면 인수테스트는 의사소통이다. 협업을 기반으로 리빙 다큐멘테이션을 확보. 키워드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수테스트 이제 다음 주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인수테스트 자동화입니다. 사실 인수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수동 영역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프리텍스트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되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을 거냐. 사실 나중에 지금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동화의 의미는 상당히 함정이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어디다 납품을 하면 항상 욕을 먹어요. 왜냐면 자동화라는 거를 완전 개발만 하면 손 안 대고 뭔가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굉장한 오산이에요. 소프트웨어와 그렇게 연결하는 법은 없어요. 자동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좀 보시죠. 일단 자동화의
지금 제가 자동화해 놓은 사례를 보여드리면 일단 컨선을 한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죠. 비즈니스와 테스터는 약간 좀 관점이 좀 비슷해요. 이 인수 테스트의 관점으로 보면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을 테스터는 검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개발자는 그것에 대한 개발을 물론 진행을 해야죠. 두 개의 관점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그 스펙트라 같은 경우에는 PO도 관점이 이쪽으로 가 있겠죠.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자동화의 레이어를 이렇게 나눠보면 명세 계층과 자동화 계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명세 계층에는 사용자 스토리를 적고, 그 다음에 테스트 가능하려면 약간의 구조가 좀 필요해요. 저번에도 인수 테스트를 적어보셨잖아요. 그게 테스트 가능하게 보이시던가요? 좀 의아하시지 않으세요? QM 입장에서. 저번에 그 사용자 스토리에 적었던 어떤 그 인수 테스트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테스트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기술된 인수 테스트만 봤을 때 그걸 보고 바로 테스트가 가능할까요? 사실 좀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죠. 보통의 테스트를 기술하는 뭐 방법이 SSVT라는 뭐 이런 스트럭처 정도가 있는데, 그런 스텝이 다 있지 않으면 사실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SSVT 이제 구조는 따로 또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와 테스트 단계, 또 동작 단계 같은 것들과 이것들을 설명하는 키 이그젬플까지를 명세 레이어로 얘기를 해요. 제 논문에서만 얘기하는 저만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예제들에는 입력각과 아웃풋이 규정돼 있어요. 이따가 이제 보실 텐데.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 쪽으로 넘어가요. 여기에는 그 테스트 계층에는 픽스처라는 게 있어요. 픽스처가 뭐죠? 픽스처는 여기서 얘기하는 픽스처는 기존의 테스트에서 얘기하는 픽스처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세에 있는 인풋 값이 자동화 계층으로 들어와서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통신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마케팅 톡이랑 실제로 통신을 해서 응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테스트 대상 시스템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를 픽스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픽스처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이 핵심 예제들을 테스트 시스템 쪽으로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시스템에 여러 가지 보내려면 뭔가 그 지금 서비스를 REST API로 뽑아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서비스들. 그쪽으로 뭔가 통신하기 위한 뭔가 유틸리티들과 인터페이스들이 있어야 실제로 자동화가 되겠죠. 이런 거는 다 자동으로 다 생성이 될까요, 이게? 만들어.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뿐이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제작이 돼야 여기 인풋들이 이 픽스처를 통해서 대상 시스템에 뭔가 통신을 보내고 그것들이 돌아와서 검증이 되고 하는, 대칭적으로는 이렇게 구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위쪽은 주로 그 자연어 기반으로 기술이 되고요. 이쪽은 실제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성한 아키텍처를 한번 보면, 사실 이 테스트가 아까 개념적인 것부터 지금 뭐 아키텍처 레벨까지 또 뒤에 구현 레벨까지 오늘 쭉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피트니스라는 인스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구현해 놓은 어떤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명세를 지라에다가 이제 등록하실 거거든요. 지라에 등록된 명세가 있고 인스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이 있고 이쪽 SUT는 시스템 언더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은 마케팅 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적어 놓으신 지금 그 아까 사용자 스토리이자 인수 테스트를 피트니스라는 이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에 연결하게 되고요. 이쪽은 사실 웹서버예요, 사실은. 웹서버인데 이게 픽스처라는 거를 통해서 이쪽에는 주로 그 어떤 이따가도 보시겠는데 예제를 테이블 형식으로 기술을 해요. 그래서 인수 테스트를 테이블 형태로 기술하는데 그거를 입력하면 그 피트 서버를 타고 이쪽 그 마케팅 톡과 HTTP로 통신하기 위한 레이어를 통해서 응답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서 이걸 사용자한테 뭐 성공했느니 어느 부분이 틀렸느니 하는 것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파랗게 표시된 쪽인데요. 당연히 명세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케팅 톡과 통신할 수 있는 이 예제를 받아가고 통신할 수 있는 픽스처가 이쪽에 보내기 위한 픽스처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지금 예제로 보여드릴 거는 클라이언트가 이클립스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웹서버로 돼 있어서 통신을 받아서 사용자는 이렇게 응답을 이클립스 기반의 그 RCP 프레임워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로 되어 있는데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내서 이렇게 받게 되어 있죠. 이걸 실제로 구동하면서 지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희 사내, 저희 회사 내 테스트 대상 시스템을 일단 하나 서버를 띄울 거예요.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지금? 네트워크가? 요거요? 예. 이걸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쪽에 오셔서 알려주셔도 돼요. 공개적으로 하시고. 아니요. 예, 그게 꽂는 게 없습니다. 예, 쳐주시죠. 그 정도인가 봐. 메모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네, 산에 지금 타켓 서버를 하나 지금 띄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가 동작하는지 한번 보죠.
지금 테스트할 대상 시스템이고요. 일단 동작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럼 제 PC에다가 그 인스테스 자동화 시스템을 구동시켜서 저쪽으로 통신해서 응답을 받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는 피트니스라는 걸 지금 쓰고 있고요. 네. 피트니스 자체에도 그 탐캣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버 형태로 일단 되고 있고요. 이거를 네. 이게 그 피트니스라는 인스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일단은 설명을 먼저 드리기보다 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외부로 되어 있고요. 아까도 테스트부터 먼저 해보죠. 혹시 위키를 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거 안 보세요? 네. 위키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얘는 구현이 되어 있어요. 위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HTML처럼 어떤 그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수정할 수 있게 개방된 그런 어떤 정보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테스트를 그런 형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첫 페이지인데 제가 프로젝트를 몇 개를 만들었어요. 뭐 테스트 마이 테이블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GXDM 억셉션스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일단 만들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고 프로젝트에는 테스트 스윗을 두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어떤 단위로 실행할 수 있게 스윗이라는 거를 걸어놨고요. JUnit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어떤 스윗 개념을 알고 계실 것 같고 단어 관리 쪽을 테스트하는 스윗, 그 다음에 인증 관련한 테스트라는 스윗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의 스윗으로 들어가 보면 인증 관련한 테스트는 로그인 테스트하고 딜리트하고 뭐 롤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위아래로 보면 셋업이 있고 티어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테스트들은 일반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언제 로딩을 하세요? 지금 그 인수 테스트 하실 때 저희는 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테스트 초기에 네. 데이터 이니셜라이징 작업을 벌크로 넣으시죠? 예. 근데 보통 이제 테스트들은 손이 이렇게 많아서 테스트들은 보통 은행 잔고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은행 잔고로 생각을 해보면 인출 테스트를 계속 해야 돼요. 처음에 100만 원을 넣어놓고 이제 테스트를 시행해요. 100만 원 넣고 만 원씩 넣고 인출을 10,000원씩 해봐요. 몇 번이면 그 잔고가 떨어져요? 10,000원씩으로 바꿨어요. 100만 원을 넣어놓고 10,000원씩 인출하고 테스트 몇 번 할 수 있어요? 1번밖에 못해요. 아까 보면 테스트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벌크로 그걸 이제 픽스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크로 데이터를 넣고 나면 그 데이터를 계속 테스트가 변조시키잖아요. 잔고가 계속 빠져요. 그럼 나중에 테스트를 눌렀을 때는 잔고가 없어서 그냥 페일이 나요. 반복할 수 있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테스트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이 테스트 안에 셋업과 티어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용자 로그인 테스트를 할 때
이 모든 테스트 하나하나 돌 때 데이터 로딩하고 로그인하고 지우고 다음 테스트 할 때는 다시 사용자 넣고 테스트하고 지우고 나와요. 그 테스트들이 서로 격리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반복적인 테스트가 가능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테스트 이유를 데이터에서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용자 삭제를 만약 하신다. 아니면 또 고객에 대한 뭐 리드 정보. 고객이 이미 탈퇴하는 테스트를 누가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리드를 그 사용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는 당연히 페일이 나는 테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키의 방법을 이용해서 원래 JUnit 해보신 분들은 실제 코딩을 셋업이랑 티어다운을 그 JUnit 코드 안에서 하시죠? 네. 예. 근데 이거는 위키를 이렇게 구성할 때 이거를 상단에다 놓고 각 테스트를 하단에다 놓으면 이거 돌 때 그냥 이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돌아요. 그래서 위키의 지식 관리하는 한력파락의 지식 관리하는 거를 테스트에 적용한 그런 사례거든요. 하나를 해보죠. 지금 이 스윗에는 유저 로그인, 딜리트, 여기는 지금 구현이 안 돼서 이렇게 빵꾸가 나 있는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돌려볼게요. 스윗이라고 돌리면 이게 피트와 피트니스로 구현된 테스트의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이 테이블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먼저 보면 결과를 보면서 셋업이 먼저 돌았고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順을 보시면 되는데 셋업이라는 게 돌았고 사용자 로그인 테스트가 돌았고 티어다운이 돌고 다음 테스트가 되겠어요. 이 테이블 형식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제라고 말했던 게 이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사용자 스토리가 같이 써 있는데 사용자는 뭐라고 할까요? 사용자는 가입 시 정해진 로그인 아이디와 로그인 패스워드를 시스템에 입력, 로그인을 요청하고 성공 시 사용자 정보를 가져온다. 뭐 이런 사용자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죠. 그거를 그 동작을 여기다가 어떤 사례를 통해서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 테스트 케이스가 스타트를 했고 로그인 아이디 테스트 0002를 넣고 로그인 패스워드 테스트 0002를 넣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버튼 누르고 이 체크 안에서는 이 사용자 정보들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true가 나오면 성공으로 보겠다라고 테이블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지 않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우선 이 테이블 형식을 뒤에 또 설명드리는데 뒤에 또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유저 스토리와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성공 여부가 한 페이지에 계속 담기고 있어요. 아까 그 개념에 따라서. 나중에 실제로 구현하시는 모습은 이런 것들이 되고요. 이제 한번 보셨으니까 내부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신 게 아까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보시면 DXDM이라는 어떤 시스템에 테스트 자동화 쪽에서 요청을 보내고 받고 최종 결과는 키라는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보이는 것까지도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용자 명세를 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많이 쓰는 것들은 뭐 트렐로라는 것도 많이 쓰이고 지라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저는 이런 방식도 이제 취했었죠. 지라에서 이런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싱크 데몬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피트니스로 여기도 이제 API가 열려 있거든요. 이것들을 수집해서 한꺼번에 별도의 기술 없이도 담을 수도 있고 따로 뭐 카피해서 만드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위키를 써보신 분들은 또 아실 텐데 여기 각 페이지마다 지금 에디트라는 버튼이 다 있어요. 열어보시면 복잡한 문법이 하나도 없어요. 위키 문법을 아마 찾아보시면 반 페이지도 안 나와요. 그 문법을 사용해서 피트니스를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테이블의 컬럼을 구분하는 건 그냥 짝대기 뿐이에요. 스윗을 구분하는 건 꺽쇠. 문법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실제로 구동될 수 있는 클래스 패스들 같은 게 적혀 있고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하나의 테스트를 좀 들어가 볼게요. 엑셀에다가 그냥 이걸 쓰시고 카피에다가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런 테스트 사용 사례들 그냥 넣으시고 저장하면 테스트가 돼요. 단 이게 구동하기 위해서는 아마 개발자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아까 실제로 구동되기 위한 픽스처라는 클래스와 연결되기 위한 이런 키워드들은 필요하죠. 근데 이런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예제로 적는 건 PO가 이렇게 적으면 그러다가 테스트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만드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피트니스는 굉장히 사용법이 간단해요.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서버 쪽 테스트가 됐잖아요. 네. 그 프론트엔드도 테스트 가능한가요? 예, 가능한데 프론트엔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드래그를 해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그런 거 테스트 어떻게 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UI 테스트도 사실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UI는 가장 프로젝트에서 변경이 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UI를 테스트 가능하게 하시려면 셀레니움이나 이런 그 웹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피트 뒷단에 걸어요. 근데 코딩 하실 때 여러 가지 조심을 하셔야죠. 그런 그 어떤 버튼의 이름이나 그런 규칙들이 면밀하게 안 되면 녹화된 스크립트들이 회귀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아까도 그 인터페이스를 사전에 이걸 하시려면 아까도 이 부분이 그 프리 이터레이션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으셔야 돼요. 이 모든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스템 언더 테스트의 어느 부분을 공통적으로 건드릴 거냐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가 고도화되려면 테스트 가능한 시스템을 자꾸 설계하게 된다는 이유가 그런 쪽에 있거든요. 사실 만들 때 테스트 불가능하게 만든 테스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UI로밖에 테스트가 안 돼요. 근데 UI는 시스템 레이어를 전체로 훑잖아요. 엔드 투 엔드로 훑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오류가 있어도 마지막에 잘못이 없으면 그 오류가 없는 거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테스트가 정교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이쪽을 설계할 때 이쪽의 서비스의 공통의 API를 다 뽑았죠. 뽑고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설계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그 SOA랑 굉장히 관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테스트가 굉장히 오늘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테스트가 그냥 검증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잘하는 테스트 또 사용자의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테스트 이 여러 가지 관점을 같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작업을 하실 때는 아키텍처 측면에서 이걸 어디를 뚫을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공통의 포인트가 안 잡히면 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에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고 이쪽으로 쉽게 얘기해도 거의 뭐 벌집 쑤시듯이 쑤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도의 아키텍처거나 아키텍트거나 그 전체를 자기가 만들었거나 이러면 가능하겠죠. 그거 자체에서도 근데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테스트 드라이버들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려면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으셔야 되고 이 테스트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문서로 실제로 뭐 비드 관리, 삽입 뭐 어느 정도는 있으실 거로 예상이 저는 되는데 그거에 대한 API 목록들이 면밀하게 나와 있으셔야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테스트가 고도화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설계가 많이 더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시게 돼요.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질문이 예. 저기 REST 드라이버는 작성이 새로 되는 건가요? REST에는 표준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RMI 쪽도 많이 쓰는데요. 그 드라이버 쪽에서 그걸 커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저게 새로 작성되면 되는 건가요? 있으신 걸 활용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기에 뭐 프로토콜의 제약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전혀 없어요. 그 JUnit으로도 저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볼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거랑 이렇게 이거랑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걸 더 커버한다든지 이게 이제 앞에서 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참을. JUnit으로도 인수 테스트를 짤 수 있어요. 근데 JUnit 코드를 혹시 사업 전략팀에서 JUnit 코드를 보시는 분 있으세요?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사업전략팀이나 PO나 이런 쪽에 작성하는 PO나 뭐 PD가 작성을 하고 작성을 하되 그 내용을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작성했다. 오늘 계속 앞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명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쓰나요? 다들 몰랐죠. 나 질문해서 네. 물론 잘 그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궁금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 테스트는 뭐 QM이나 혼자 독단적으로 개발팀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테스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수 테스트는 그렇게 테스트하기는 어려워요. 결국에는 모든 팀의 관점을 모아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코드로 얘기를 하면 이 두 분은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테스트가 세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자연어로 기술이 안 되면 이 두 분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어 기반의 것이 되는 거고 피트니스 뒤에다가 JUnit을 거시는 거는 그건 이제 권장사항. 픽스처럼 몇 개 정도 나오는데 픽스처는 보통 테스트당 하나씩.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스토리를 조금 더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테스트할 수 있는 모양으로, 그죠?
그러다 보면은 뭐 하나당 10개, 예. 그러면 뭐 통합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는데 1000개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상도 나오죠. 사실 그때 커버리지를 얼마나 갖고 가시느냐인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스테스트는 커버리지에 집착하진 않아요. 이 부분이 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제가 이제 다른 회사 이름을 자꾸 M사의 테스트는 정말 정교하지 못했어요. 그 소프트웨어 공학자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 아니 뭐 이런 테스트를 커버리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나이파에서도 얘는 그 테스트를 못하는 조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보니 고객이 원하는 부분만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고객은 거기는 뭐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 일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의 사용자들의 패턴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일반 사용자나 그런 쪽에서 하거나 또 사용자들이 이상한 동작을 하거나 또 광범위한 대상을 갖고 있는 데서는 또 이제 그런 커버리지가 필요한데 어떤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뭐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들은 중요한 동작이 정확하게 돌아가주면 되는 거지. 그게 되고 커버리지지, 커버리지가 높다고 해서 고객에 만족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좀. 그래서 왜 저희를 좀 유저 스토리가 100개쯤 된다면요.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VT죠, 그죠? 예. SSVT가 개당 한 10개쯤 나온다. 예. 그러면 SSVT가 사실은 피트 아닙니까? 그런 개념 아닌가요? SSVT 한 줄이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셋업 아까 SSVT는 어떤 걸 말씀을 드렸냐면 저번에 그 인스 테스트를 한번 보시면 왜 테스트를 못하냐면요. 보통의 테스트들은 이런 식의 어떤 형식이든 이 기본 정보들을 이 정도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영어로 셋업, 스티뮬레이트, 베리파이, 튀어나오고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까 인출 테스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인출 테스트 하려면 돈 넣어야 되잖아요. 돈 넣고 통장 개설돼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테스트 대상 시스템에 자극을 가하기 전에 초기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초기 조건이 만족된 다음에 자극을 가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통장 인출을 하는 거죠. 인출을 시도해요. 그러면 제대로 내가 요구한 값이 나왔느냐를 검증하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잔고가 계속 빠져나가면 100번밖에 테스트를 못 하잖아요. 결국에는 100원을 다시 넣어줘야 돼요. 롤백을 시키던가. 그러니까 모든 테스트는 자동화를 염두에 두신다면 자동화가 아닌 경우에는 이걸 정교하게 안 적어도 되는데 자동화를 염두에 두신다면 이 정도의 단서가 사용자 스토리에 안 나와 있으면 수동 테스트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실 어떻게 테스트하겠어요?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 안 되는데 아까 인출 잔고가 완전히 0원인데 인출 테스트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멀쩡한 모듈이 페일이 나요. 그 다음에 검증하는 항목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내가 인출하는 게 10,000원이었으면 10,000원이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잔고가 현재 잔고에서 마이너스 10,000원을 한 건지 베리파이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기대값과 자극의 결과값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아까 테이블에서도 보면 그래서 보통 엑셀을 그냥 쓸 줄 아시는 분들은 보통 엑셀을 쓰건 뭘 쓰건 그런데 테이블 형태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면 뭐 어떤 일에 대한 이그젬플인데 이 일은 인풋을 A라는
글자를 이따가 또 나오는데 더하기를 만약에 누구한테 설명한다. 그럼 숫자 1을 넣고 2를 넣으면 여기는 플러스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빨리 갈까요? 네, 요거. 졸리실까봐. 결국에는 일정 조건에 인풋, 아웃풋을 넣어서 결과값이 3이 돼야 되는데 이게 4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건 페일이고 이건 석세스고 이게 이제 기대값이죠. 그래서 모든 식의 어떤 그 사례를 푸는데 일반 사람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테이블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 비즈니스. 모든 스펙트라의 모든 업무를 대부분 이런 테이블 형태로 기술할 수 있지 않나요? 아까는 예제로 보여드렸던 거는 보통 플로우 형태의 테이블을 보여드렸어요. 아까는 뭐 스타트, 뭐 엔터, 체크 이런 형태의 테이블도 있고 이거는 인풋하고 결과값 이렇게 해서 맞죠? 아까 로그인을 보시면 로그인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로그인하면 테스트 케이스를 어떤 것들을 쓸 수 있어요? 하여간 아이디 패스워드인데 아이디 몇 자까지 지금 입력하시게 돼 있어요? 8자. 최대 8자. 맞아요? 저한테 뭐 틀렸다 그러시죠? 최대 8자. 패스워드는 특수문자 돼요? 중요한 게 아닙니까? 특수문자 되나요? 그러니까 뭐 특수문자 제외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걸 테이블로 기술하는 거죠. 보통 그러면 뭐 8자 이상 되는 거는 페일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8자 이상짜리 얘를 여기다가 8자 이상짜리를 넣고 결과는 페일이 나야 정상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케이스들을 일단 테이블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 피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테이블 형식도 있고 커스텀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거 하나가 피트가 되는 거죠. 그 테이블 하나를 피트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요. 피트는 그 전체 프레임워크, 인스테스트 프레임워크 전체 시스템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이제 유저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그 유저 스토리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간 시스템적인 나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열을 한 게 몇 줄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죠.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려면 뭐 10줄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셨으면 그거를 이제 피트니스한테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 피트니스는 단위의 피트를 돌려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거는 그냥 픽스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가 피트니스고 전체 시스템 돌아가는 게 피트니스고 예, 각각 스토리는 피트라는 개념 같은 픽스처라는 근데 시스템으로서는 아까 피트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피트 서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 바퀴 더 돌고 난 뒤에 예, 픽스처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있었죠. 예. 그죠? 예. 피트니스가 제가 보기 저는 이제 개념을 이해할 때 피트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손이 건강하냐, 발이 건강하냐 이런 거는 피트고 그죠? 박경수의 피트니스, 박경수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고 체크하려면 박경수의 손도 봐야 되고 피트, 손의 피트, 눈의 피트 뭐 이런 거는 아니 이게 약자 때문에 이게 영어 피트나 피트니스 있잖아. 그런 쪽으로 보시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닙니까? 단위 개념 아닌가요? 네, 뭐 프레임워크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건강이랑 관련하는 네. 영문으로도 구글에다가 이거 이자 하나만 빼고 하면 건강 관련한 정보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런 쪽은 아니고요. 이게 이 피트가 실제로 이 테이블에 적혀 있는 테스트를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을 피트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클라이언트랑 서버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피트고 피트 안에는 픽스처라는 부속품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UI 쪽만 사실은 어떤 위키로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UI를 위키로 구성해주는 피트니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발자가 사실 좀 틀려요. 이쪽은 뭐 워드커밍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 이쪽은 뭐 다른 분이 개발을 했는데, 근데 이 피트니스는 그냥 위키 테스트를 보통 구조화해서 볼 수 있는 위키 시스템, 정보화 시스템, UI로만 보시면 되고요. 실제 구동은 히트라는 것이 하고, 이 안에는 실제 그 테스트 시스템과 구동하기 위한 픽스처라는 거를 구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테스트 하나에 이거 전체를 A라는 픽스처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 여쭤보는 동기는 뭔가 하면요. 데몬 띄워가지고 돌리잖아요. 그거는 그냥 사례로.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데몬 띄워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데몬 띄워서 돌릴 때 매일 돌릴 거냐, 반나절마다 한번 돌릴 거냐, 뭔가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몬을 띄운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돌린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거 플래깅. 플래닝이야. 플래깅. 아, 이 테스트는 갖고 가야 될 거다 아니라는 거. 그런 게 있으면 그때는 데몬이 돌아간다. 데몬도 그러면 돌린 거는 다 안 돌리고, 그러니까 이미 돌린 거는 할 필요 없이 새로운 것만 돌린다. 이런 것들이 완전 자동화시키니까 정책 투표하고 예. 또 거기에 플래깅을 해놔야 그것만 시스템을 끌고 가는 거. 근데 이제 그 픽스처라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의 로그인 정책 그런 거에 따라서 픽스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죠? 픽스처는 이 테이블에 따라서만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로그인 정책이 로그인 정책은 사실은 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이 정보들이고요. 예제들이죠. 네,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 보면 최대 8장만 받는다. 뭐 우리는 특수 잘 안 쓴다. 이 예제를 합쳐보면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거고, 이 픽스처는 테이블이 보면 행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I1이라는 걸 받아서 시스템한테는 ID로 넣어줘야 되고 얘는 패스워드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걸 연결시키는 거를 픽스처라는 걸로 코딩을 해야 되죠. 테스트 픽스처가 하나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묶여서 가는 게 테스트 스윗이고요. 그렇죠. 테스트 스윗을 넣어주는 거를 그 자연어로 넣는 게 피트니스고, 피트니스 안에는 피트가 돌면서 결과값을 피트니스를 보여주고. 또 하나의 자이너 케이스, 하나의 유저 스토리가 있으면 거기에 종속된 이제 테이블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 테이블 돌려서 맞다, 안 맞다. 그 피트. 그죠? 그게 이제, 저 그래서 아까 건강이랑 잘 가는 게 맞으면 피트인 거고. 그런데.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능력을 얼마나 저희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저 스토리가 유저 스토리가 한 100개, 제가 보기에는 한 1000개 레벨까지 나올 것 같은데, 1000개 레벨이라면 저 테이블을 또 얼마나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업무 양이 얼마나 될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양은 이제 사실은 뭐 특징이 나름이죠. 중요 모듈은 사실 돌릴 수도 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자동화할 부분 또 수동화할 부분들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죠. 그거는 좀 선별 작업이, 그래서 아까 근데 범위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선정을 하셔야죠. 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간단한 예제를 들어주셨는데, 예를 들면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왔고, 예를 들면 통계를 검증하는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그럼 사전 프리셋도 조금 굉장히 많잖아요. 카테고리도 있어야 되고, 사용자도 있어야 되고, 상담이 들어와야 되고, 완료되는 것들을 그 사용자 스토리를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사전 조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사용자 스토리에다 다 그걸 적으려니까 어렵잖아요. 이거 말로 기술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제를 넣어서 보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제를 하여간 어느 정도만 넣으면 되시는데, 그것도 이제 선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죠? 커버리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사용자들의 대부분의 패턴이 아이디 패스워드는 뭐 이런 특이한 놈은 없더라. 뭐 그렇게 정하신다 그러면 좀
스페이스를 좀 줄이셔도 되죠. 이 테이블의 양을 좀 조절하셔도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연간 통계다. 1년치 데이터 있어야 된다는 그럼 그게 1년치 데이터 있어줘야지만 그 시나리오가 테스트가 되고 내가 성공이나 실패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정도 덩어리는 테스트 필요해요. 뭐 셋업에서 하겠다는 하는 거고 미리 셋업 해놔놓고 그거 올려 로드 시키는 거고 만약에 1년 안 하겠다면 한번 하겠다면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셋업에서 로드 시키고 테스트 들어가고 이러고 그 다음에 테일 다운 하겠죠. 케이스별로 옛날에는 이제 그 데이터 자체를 픽스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픽스처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도 테스트의 큰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는 그 초기에 설정하는 지금같이 벌크로 넣으실 때 그 통계 데이터는 넣으시고 나머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초기에 넣는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1, 테스트 2에서 사용하는 작은 데이터를 따로 설계를 하시면 되죠. 이걸 분리해서. 그러면 이 테스트가 만약에 통계다. 통계는 따로 데이터를 주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예전에 이 데이터들이 만약 데이터가 지금 말씀하신 1년치 입수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인서트부터 검증까지 하면 이 테스트는 시간상 어쩔 거예요? 이 테스트는 요만한 데이터를 알갱이 2개 놓고 테스트하는 거고 이거는 이만한 데이터를 넣어요. 그럼 얘는 어느 게 더 테스트가 일찍 끝날까요? 이거 일찍 끝나는 게 이게 끝나겠죠. 얘는 테스트의 본질은 간단하게 그냥 수치 하나 평균값을 검증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셋업이 이만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테스트 속도의 저하를 가져와요. 그래서 픽스처를 얼마나 적절하게 설정하느냐가 테스트 기법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초기 전략 수립하실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 있어요. 스피스죠, 사실은.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능은 하나 그런 통계 같은 거를 제가 자동화해서 검증하는 게 과연 올바른지 안 할 수도 있죠.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또 모든 나는 테스트를 한 히트로 다 넣을 거야.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저는 사실은 점진적으로 테스트 방법들을 고도화해 나가시는 게 좀 현실적이실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걸 하신다고 해서 단위 테스트를 약화시키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단위 테스트는 계속 하시면서 또 인스 테스트를 좀 가져가셔야 되는데 근데 예전보다는 단위 테스트를 좀 약하게 가져가실 수 있죠. 커버리지를 뭐 예전처럼 더 낮추는 건 좀 아니에요. 70% 정도 70%에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피트니스의 늘 테스트가 어떤 거냐도 실제로 계속 좀 범위나 아니면 테스트 실제로 할 때 수행 그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만약에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테스트 스윗을 따로 구성을 하거든요. 얘는 그래서 야간에 돌아요. 이런 테스트들은.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는 보면 그 리포트를 보면 석세스 띄워 있으면 리글레이션 테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간에 되는 그런 쪽이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스윗으로 잘 묶는 것도 스윗. 그게 이제 테스트 전략이. 아유, 이거 늙어서 이제 힘들어요. 자, 이 UI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죠. 오늘은 사실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형태보다는. 여기도 전통적인 인스테스 접근법에 대해서 이건 사실 누구나 하는 얘기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매뉴얼 억셉턴스 테스트는 유저가 독창성을 발휘해서 수동으로 시스템을 동작시키고 장점이죠. 근데 이제 고비용이고 테스트 할 때마다 어떤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이걸 잘하면 좋아요. 이거를 정말 잘하시면 뭐 다른 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게 억셉션스 테스트를 GUI 테스트로 해야겠다. 그럼 보면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게 벌써 다들 남들이 다 써놨죠. 개발자가 GUI나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기능 인스턴스를 수행하는 건데, 수집, 재생, 보통 캡처 앤 리플라이 툴들이라고 얘기하죠. 마우스나 키보드 이벤트를 조정한 스크립트로 수집하는데, 제일 단점은 이 테스트가 깨지는 거예요. 폐기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재수집이 돼야 돼서, 그러면 이제 테스트가 자동화되는 이유가 리글레이션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게 목적인데, 단발성 테스트라 그러면 장점인데, 리글레이션 테스트로 가면 아주 약점이 돼서 거의 100억짜리 프로젝트에 삼성 SDS가 들어온 프로젝트였는데, 기업은행 이제 저거였죠. 차세대 프로젝트였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걸 다 재생을 다 떴어요. 폐기율이 엄청나죠. 80%, 90%까지 폐기를 하죠. 근데 그 비용이 툴만 사는데도 2억짜리 툴이었고, HP에. 근데 이거는 누구나 겪는 문제예요. 그리고 UI라는 거는 보통 생성되는 게 개발이 다 끝나고 마지막 레이어거든요. 근데 인수 테스트를 그렇게 마지막 단계 하면 계속 V 모델의 마지막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는 제발 피하라고 얘기를 하죠. 버그를 그때 찾는 건 너무 늦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테이블로 인수 테스트를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은 사실 뭐 피트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업무를 하면서 뭐 업무를 이해시킬 때, 야 이거 봐봐, 예를 들어서 말이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항상 그렸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자동화를 시켜볼까. 그래서 히트라는 오픈소스가 나왔고, 히트의 개발자는 워드 커밍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위키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위키는 HTML처럼 어떤 지식의 공유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식 공유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이 왜 테스트를 만들었을까? 테스트를 어떤 소통의 방법이고 언어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히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처음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테스트 하는 사람, 뭐 개발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꼭 위키를 쓰듯이 이런 이 테스트를 통해서 뭔가 언어처럼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될까, 그래서 단순한 HTML을 사용해서 실행 가능한 인수 테스트를 좀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졌던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이걸로만 끝나면 좋은데, 결국에 이제 개발자들이 픽스처라는 걸 실제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건 피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그 HTML 테이블에 테스트 결과들을 뭐 여러 가지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트 테스트를 하려면 처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테이블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되고, 픽스처라고 불리는 코드를 만들어서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대상 시스템을 연결하게 돼 연결하면 사실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고 피트니스를 돌리면 끝이에요. 구성 요소는 피트 테이블과 픽스처라는 소스 코드와 그 다음에 테스트 러너라는 게 되어 있고요. 테이블은 아까 실습해 보신 대로 뭐 HTML로 하시던 뭐 짝대기를 그으시던 상관없어요. 테이블 작성할 때는 개발자들이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인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보통 피트 테이블 하나에는 픽스처가 1:1로 보통 대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성은 개발자들이 하시면 되고, 이게 피트 러너라는 데서는 인풋들을 쭉 가져가서 레이팅이라는 펑션을 돌려서 얘 기대값과 액추얼이 다르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요.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 실제로 표시가 돼서 테스트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또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유저 스토리로부터 테이블을 빼서 픽스처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 픽스처가 테스트 러너에다가 인풋 아웃풋을 전달을 하고요. 얘가 시스템에다가 실제로 인풋 아웃풋을 인풋을 전달해야 될 거잖아요. 인풋을 여기 이제 마케팅 도가 내가 인풋을 줄 테니 응답을 줘라. 그럼 아웃풋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익스펙트 된 아웃풋과 실제 여기서 나온 아웃풋을 비교해서 이 테이블에다가 틀리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예요. 그래서 뭐 관련 사이트들 쭉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피트는 이클립스 플러그인으로도 지원이 되고 단넷, C++ 여러 가지 다 지원을 해요. 저는 파이썬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피트니스는 피트가 실제로 기능은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자연어로 더 작성을 잘 하고 관리하는 거를 위키로 하기 위해서 피트니스라는 거를 다른 분이 또 만들어요. 이걸 만들면 제 이름이 굉장히 석학인데 이분도 크린코드라는 거를 만드신 책을 쓰신 그분이 이걸 또 완성을 해요. 위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단순성을 가지고 있는 컨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HTML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걸 그냥 링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나 모든 페이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걸 갖고 테스트를 만들었으면 테스트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항상 통제되고 테스트 돌리는 것도 제가 이거 돌려야 돼요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누구든지 페이지에다 넣고 빼고 돌리고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이 피트니스라는 거는 변경은 즉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통제나 이런 면들이 전혀 없어요. 피트니스에. 그 다음에 아주 문법이 HTML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이게 아까 보셨던 이제 피트니스라는 거고요. 위키 문법은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 실제로 구동이 된 게 어떤 테스트가 돌아서 기대값과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expect와 actual을 표시한 결과고요. 이게 거기 위키 시스템에 등록하는 플레인 텍스트로 등록하면 이렇게 컬럼을 짝대기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네, 이게 쉽죠. 그래서 컬럼을 꼭 엑셀에서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엑셀에다 붙이실 때는 여기를 누르시면 이 에디터가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엑셀에다 그냥 카피해서 넣으시면 돼요. 어디서든지 작업을 하셔서 그냥 넣으시면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고요. 네, 실제로 이걸 세이브하면 이런 형식으로 이제 테이블 형태로 보이죠. 가독성이 굉장히 높죠. 그냥 짝대기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그 구조를 계속 이제 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위키의 구조는 하이라키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피트니스에는 페어런츠와 서브 위키의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속을 받아요. 아까도 보면 그 셋업이라는 거를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거를 이제 이어받는 애들은 다 셋업이라는 게 다 돌아요. 그래서 위키와 서브 위키의 관계들로 스윗이나 테스트 스윗이나 아니면 그 테스트 티어다운 이런 것들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피트니스의 위키 구조에서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냥 하나의 위키에다가 테이블을 이렇게 엮기도 하고 여러 개들에 대한 인클루드를 아까 이건 서브 위키들이라 상위에 이제 셋업이나 그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인클루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테이블 형태가 아까 다양하게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따라 갖고 이 대응되는 픽스처들의 클래스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컬럼 픽스처라는 게 있고 액션 픽스처라는 게 있고 로우 픽스처라는 게 있어요. 보면 컬럼 픽스처는 주로 아까 단순한 계산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면 얘가 페일이냐 아니냐 아니면 1 더하기 2는 뭐냐 이런 식의 거고 액션 픽스처는 마치 UI 인터페이스에서 하는 것처럼 워크플로우로 아까 엔터 프레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이 로우 픽스처는 어떤 아까도 검색이 있었죠. 검색이 하면 테이블 형태로 결과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비교하는 그런 식의 컬렉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픽스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건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커스텀 픽스처도 만드는 게 가능해요.
이걸 코드로 한번 보시죠. 코드로 보면 맨 위에 이 픽스처의 패키지부터 이름이 쭉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컬럼 픽스처 테이블에 나는 이 테이블을 태울 거야 라는 이게 이제 위키에 기술되는 거죠. 이거 테이블로 그냥 보세요. 그렇게 하고 위에 컬럼들은 퍼스트 파트, 이 기능이 뭐냐면 이 기능이 헬로 월드, 헬로라는 앞에 파트하고 뒤에 세컨드 파트 월드를 입력을 하면 헬로우 땡 월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뒤에는 이제 검증인 거죠. 앞에는 입력값이 헬로우 파트 그 다음에 얘가 투게더라는 메소드를 하면 헬로우 월드 이렇게 돼야 되고 토탈 랭스는 열. 랭스도 이 글자도 확인하고 랭스도 확인하고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줄만 하고 보시죠. 그럼 픽스처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야 하냐면 이렇게 구성되는 거를 컬럼 픽스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익스텐즈 컬럼 픽스처라는 거를 익스텐즈를 받고 여기다가 여기 그 컬럼명을 변수로 선언을 해요. 퍼스트 파트, 세컨드 파트, 랭스 이렇게 하고 검증해야 되는 메소드를 여기다 썼잖아요. 그게 여기에 구현이 돼요. 투게더는 퍼스트 파트 들어온 거랑 세컨드 파트를 합쳐서 리턴 주는 게 이 메소드의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저기 실제 테스트 시스템을 호출하는 걸로 쓰일 수도 있죠. 그리고 랭스를 확인하는 이게 코딩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쉽죠? 이해가 안 가시면 너무 쉬워요. 사실. 워낙 이 석학들이 그런 쪽의 생각들만 하신 분들이라 복잡하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액션 픽스처도 동일하게 이제 계속 보시면 얘는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어요. 스타트, 체크, 프레스, 엔터 이렇게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는 픽스처라는 걸 상속을 받아서 만들고 그러면 스타트에는 내가 불러야 될 픽스처의 클래스 0이 여기 있죠. 그렇게 해서 픽스처를 찾아가고 엔터 퍼스트 파트라는 변수에다 헬로우를 넣어라. 그 다음에 세컨드 파트에는 월드를 넣어라. 이렇게 엔터가 두 개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명과 똑같은 메소드가 있어요. 거기에 인풋을 받아요.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프레스 조인을 눌러요. 조인을 누르면 이 두 개의 스트링이 합해져요. 합하고 그럼 체크는 뭐 할 거야? 투게더 합쳐진 조인된 스트링을 땡겨오면 이거랑 맞느냐라고 네. 일단 오늘은 뭐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는 뭐 로우 뭐 또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자료는 PDF로 올려드렸고 이쪽은 한 번 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실습하고 해서 다음에 피트니스 뭐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단점한 점들이 있죠. 일단 지금 서버를 어디다 놓고 개발을 하시나요? 개발 서버를 개발자마다 이렇게 띄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개발 서버를? 그 개발은 그 PC 개발자 PC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모델 오피스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젠킨스나 뭐 이런 CI용 시스템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테스트는 그 유닛 테스트는 어디서? 그것도 젠킨스 쪽에서. 저기다 올리면서. 예. 이것도 피트니스도 그냥 서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클래스 패스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픽스처 클래스를 이 서버에서 찾고
또 인터페이스도 어떤 여기가 실제로 이제 인터페이스 영역이 되는데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고 해서 피트니스를 이클립스 플러그인으로 계속 자기가 돌릴 수도 있고 지금 같은 형태라 그러면 피트니스 서버는 따로 있고 젠킨스 쪽에다 올리고 그게 빌드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 구조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게 대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SU 그렇죠. 네. 그거를 거기까지만 한번 잠깐 이거는 연구소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요. 저는 지금 피트를 여기다가 이 로컬에다 띄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개발 이클립스를 이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 프로젝트가 이 억셉턴스 테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쪽에서 픽스처를 개발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냥 컴파일만 하면 그게 피트니스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트나 그런 걸 써갖고 이거 젠킨스에다 올리고 그 피트니스 웹페이지를 열어서 테스트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트 스크립트나 이런 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힘들어하셔요. 너무 내용이 좀 많아서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피트 설치에 대한 것들은 보내드릴 테니까 설치하시고 샘플이나